자가면역 질환의 숨겨진 원인. 저산증은 자연치유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자연약사 심재문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자가면역 질환 중 하나인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면서 정말 중요한 저산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저산증이라고 하면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저산증이란.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위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부분 너무 많아서 속쓰림을 일으키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몸의 위산은 적당한 양이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위산이 부족해지는 것을 저산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가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온몸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저산증이 그렇게 문제일까요? 정말 위험한 문제인지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저산증이란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의 농도가 낮아지는 걸 말해요. 위산은 보통 아주 강한 산성 상태로 pH가 1에서 2 정도가 되어야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을 살균하고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위산 농도가 떨어져서 pH가 3 이상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대로 살균이 되지 않으면서 세균이나 독소가 위와 장을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온갖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저산증과 자가면역 질환. 위산이 부족해지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서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장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이 장에서 흡수될 경우 우리 몸에서는 식이항원으로 작용해요. 다시 말하면 면역체계가 이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을 적으로 오해하고 공격하면서 결국엔 우리 자신의 조직까지 공격하게 돼요.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면역체계가 계속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관절염, 갑상선염, 루푸스 같은 온갖 종류의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병이라는 무시무시한 정의가 붙어 있어요. 갑상선, 관절, 피부, 신경계까지도 공격받을 수 있는데요.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은 면역세포가 갑상선을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고 기능을 망가뜨리게 돼요.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온몸을 공격해서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만들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런 무서운 자가면역 질환이 저산증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 믿기 힘드시죠? 또 다른 문제는 장누수 증후군이에요. 장누수 증후군이 뭐냐고요? 장벽이 약해져서 장내의 독소나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혈액으로 흘러들어가는 상태를 말해요. 이 상태가 되면 면역체계가 이물질을 공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만성염증이 생겨요. 결국 이것이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산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주 속이 더부룩하거나 식후에 트림이 나오는 증상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산증의 원인. 저산증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위산 분비도 줄어들게 하죠.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가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이 긴장 상태가 되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요. 위산이 줄어들면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으로 넘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또 다른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이에요. 가공식품이나 정제된 식품을 많이 먹는 것도 위산 분비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을 악화시켜 저산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식을 자주 드시나요? 혹시 저녁 늦게 치킨이나 피자, 라면 같은 걸 드시고 바로 누우시나요? 이런 습관들이 바로 저산증을 부추기고 있어요. 식사 후에는 최소 2시간은 눕지 않아야 해요. 눕게 되면 소화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역류성 식도염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습관들이 저산증을 악화시켜서 결국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산증의 자연치유. 그렇다면 저산증을 예방하고 자가면역 질환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습관을 개선해야 해요. 채소와 과일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소금물에 들어있는 염소는 위산을 만드는 원료인데요. 그래서 죽염이나 석염을 매일 보충하는 것이 위산 분비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소금 섭취가 매우 중요한 거죠. 또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활동을 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돕는 것이 좋아요. 둘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명상이나 요가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위산 분비도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깊은 숨을 쉬는 호흡법도 위산 분비에 도움이 돼요. 심호흡을 하면서 몸을 이완시켜 보세요. 셋째, 자연 영양소 요법을 활용해 보세요. 천연 소화 요소나 유기산, 그리고 미네랄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레몬이나 파인애플처럼 유기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따뜻한 레몬 물을 마시면 위를 깨우고 소화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또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우리 몸의 산염기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나빠질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저산증이 계속되면 우리 몸은 필연적으로 염증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로 인해 암 같은 심각한 질병까지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위암과 같은 경우에는 위산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헬리코박터라는 세균이 위에 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위산이 충분하면 이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지만 저산증 상태에서는 이 세균이 번식해서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요. 장기간의 점막 손상이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해서 결국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정말 무섭죠? 그래서 저산증을 방치하지 않고 꼭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자연치유로 저산증 극복한 사례. 자연치유 방법으로 저산증을 개선하여 자가면역 질환에서 벗어난 실제 사례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몇 년 전 제게 찾아온 한 환자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자가면역 질환인 루푸스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셨어요. 매일같이 관절이 붓고 심한 피로감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죠.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처방받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약의 부작용으로 점점 몸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죠. 그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유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산증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어요. 우선 식습관을 철저히 관리했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아로니아와 레몬 농축액을 석염에 타서 마시고요.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하는 식단으로 바꿨어요.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했고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며 소화를 도왔죠.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매일 명상과 심호흡 운동을 병행했어요. 그리고 활성형 시아니딘과 모체 필수 지방산,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했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는 듯 보였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사라졌고 트림도 줄어들었어요. 그 이후로 면역 반응이 차츰 안정되면서 관절의 붓기와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에는 자가면역 반응이 거의 없어졌고 그분은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저산증을 개선하면 자가면역 질환도 놀랍게 호전될 수 있어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몸을 치유하고 위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저산증은 단순히 소화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예요. 저산증을 해결하면 자가면역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암 같은 심각한 질병도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통해 저산증과 자가면역 질환의 관계를 이해하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지면 기분도 좋아지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거예요. 지금까지 자연약사 심재문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로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